Surface Energy and Growth of Thin Film입니다. 우리가 thin film, 그러니까 ALD는 사실은 thin film growth를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in film growth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thin film growth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표면 위에 서로 다른 물질들을 형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면하고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 거에 따라서 상승되는 정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피스 에너지에 대한 것도 같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에서 ALD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을 증착을 해야 되는데 얇게, 균일하게, 골고루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연속적으로. 그렇죠? 보통 다이렉트릭 방막을 증착하거나 메탈 방막을 증착하거나 그 방막이 얇아야 되지만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가정이 숨어 있어요. 연속적이지 않으면 필름이 아니잖아요. 파티클이지. 근데 사실은 방막의 두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걸 연속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어렵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쉬워 보여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자친구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 뒤에 저기 어디 텔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 음식이겠지. 그러면 뭐겠어 이게. 크레페 그렇죠. 보통 크레페라고 하는데 이건 일본 발음 이거 크레이프거든요. 이 프랑스 음식인데 그 밀가루 전병이죠. 근데 보통 일본식은 요거를 해다가 안에다가 어, 과일이나 생크림 같은 걸 넣어서 먹죠. 보통 데이트할 때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밀가루 대신 메밀가루를 써서 약간 갈색나게 붙인 다음에 치즈와 햄 같은 거를 짭조름하게 넣어가지고 접은 게 있어요. 그걸 보통 갈레트라고 해요. 프랑스만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먹는 거는 크레페 케이크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뭔지 아시죠? 이거 얇게 붙여서 크레이프 한 결혼하셨죠? 한번 사다 주세요. 네. 빌리 엔젤이라는 데가 좀 유명해요. 네. 혹은 서울 사세요? 그 결혼하신 그 와이프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이프를 하나 깔고 거기다 생크림 깔고 다시 크레이프 생크림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장은 아니지 뭐 한 수십 장을 쌓아서 케이크처럼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맛있어요. 먹고 싶네 갑자기. 원래 뉴욕에서 시작된 음식인데 이거 만들기 힘들어. 이거 방망 만드는 사람이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오른쪽처럼. 근데 보통 왼쪽처럼 돼요. 뭉쳐요. 얘랑 방막과 표면 간의 인터랙션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서피스 에너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피스 에너지는 뭐냐면 서피스 에너지 뭐예요? 서피스 에너지. 서피스 에너지처럼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는 디멘전이 없어요. 서피스 에너지, 표면 에너지, 표면 장력, 장력 여러 가지 단어들로 막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서피스 에너지 뭐냐면. 서피스 에너지가 크면 뭐고 작으면 뭐다가 감이 잘 없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확히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아톰들이 이렇게 쭉 존재하잖아요. 작게 보면 고체에 그죠? 그러면 아톰들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 안에 있는 아톰들 얘네들은 본딩이 4개가 딱 있죠? 근데 얘네들은 본딩이 하나, 둘, 세 개. 얘는 하나, 두 개. 그렇죠? 이쪽에서 당겨주는 놈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일로 치우치게 돼요. 그렇겠죠? 서로 밸런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톰은 원래 얘랑 똑같은 놈인데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존재하게 되고, 다시 말하자면 땡김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게 서피스 에너지예요. 조금 더 쉽게 정의하자면 이 에너지를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렇게 들어간 놈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원래 위치까지 돌려놓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면적으로 나눈 게 서피스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서피스 에너지가 높다. 그럼 얘가 일로 많이 들어간 거야. 표면 반응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해요. 서피스 에너지 낮다 그럼 덜 들어간 거야. 아시겠어요? 서피스 에너지는 감마는 델타 G 오버 델타 A로 정의됩니다. 기스 프리 에너지 오버 단위 면적. 이게 서피스 에너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거를 요 다음에 나누는구나. 그러면은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큐빅에서의 크리스탈 플레이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100, 110, 111, 그쵸? 근데 재료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111 표면이 가장 단위 면적당 아톰의 액수가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계산을 쭉 해본 거예요. 그래서 100 표면, 그 다음에 110 표면, 그 다음에 111 표면을 쭉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감마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스케일에서 봤을 때 이 서피스가 존재해서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원래 이렇게 있던 놈을 반으로 툭 잘랐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썼잖아요. 그 에너지가 이 표면을 두 개 만드는데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에너지가 들어가서 얘를 만드는데, 표면을 만드는데 쓰인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서비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아톰의 개수.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본딩을 이렇게 존재하는 놈들을 칼을 넣어가지고 얘를 탁 잘라냈기 때문에 이 본딩을 깨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그 서비스 에너지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본딩 스트렝스.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면 단위 면적에 존재하는 아톰들이 10개고 본딩 스트레스가 10이면 토탈 에너지는 100이잖아요. 그럼 그걸 깼으니까 몇 개를 잘랐겠냐? number of broken bonding 몇 개를 잘랐겠냐? 개수가 될 테고 하나를 자르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한 스케일에서의 서비스 에너지 정의한 거예요. 그거를 100, 110, 111 표면으로 계산을 쭉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피스 에너지는 얘가 제일 높고 얘가 제일 낮아요. 여기 표현 안 있네. 어쨌건 다시 말하자면 표면이 촘촘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훨씬 더 낮아요. 안정하고 표면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요. 그럼 왜 그거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걸 보면 한 방에 이해가 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이게. 이게 뭐예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 갔다 오셨죠? 아침에 점호할 때 나오잖아. 이거 고등학생 그 조회 시간인데 얘 어때? 불안하죠. 이 교장 선생님 서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당직사관 서 있고 행보관 왔다 갔다 그리고 불안할 거예요. 여기 이등병들 다 쓰죠. 병장들 어디 있어요? 한 여기쯤. 벌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섰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서 있다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흙 모으고. 그러다 이쪽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게 서피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자기를 안정화시키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톰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럼 걔를 다시 끄집어내려면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게 서피스 에너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여기 100명, 여기 100명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많아. 그게 아니라 여기 예를 들어서 3명, 여기 3명 있어서 토탈 9명이 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아톰도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끼고 서피스에 있는 모든 아톰들도 굉장히 불안하게 느낄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운데 있어서 얘 앞뒤로 다 막아주고 있지만 바로 나가면 서피스야. 그렇죠? 그래서 다른 그룹과 붙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래서 나노 물질로 만들거나 삼성전자에서 그 엣지로 깊게 파거나 그럼 서로 겁내 붙잖아. 그게 서피스 에너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서로 붙어서 안정하게 만들려고. 이해가 되세요?
기가 막히죠? 요거를 멋있는 표현으로 correspondent principle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퀀텀 미케닉스에서 알고 있는 그런 작은 거에서 알고 있는 거가 사실은 우리 인생사에 다 존재를 한다. 예. 장갑 끼시죠? 네, 겨울에. 벙어리 장갑이 손가락 5개 들어간 것보다 따뜻하잖아요. 왜 따뜻한지 아세요? 아, 좀 멋있게 아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벙어리 장갑, 아빠 왜 나 계속 벙어리 장갑 껴야 돼? 나 멋있게 5손가락 다 들어가는 거 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히트 디서페이션이라고 그러죠. 열 손실은 열은 표면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표면 서피스 에어리어에 비례를 해요. 단위 볼륨당 서피스 에어리어가 가장 작은 구조체가 뭐죠? 그렇죠. 스피어죠. 그렇죠? 그래서 벙어리 장갑도 따뜻한 거야. 단위 볼륨당 서피스 에어리어가 작기 때문에 히트 디서페이션이 줄어들어요. 저 북극 여우, 남극 여우인가? 사막 여우. 사막 여우 귀가 크죠? 왜냐면 서피스 에너지 높이려고. 단위 볼륨당. 북극 여우, 북극곰 둥글둥글하잖아요. 추우니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히트 디서페이션을 줄인 거죠. 무슨 말씀이 아시죠? 백종원이 멸치 육수 낼 때 멸치 믹서에다 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거 좀 과학적으로. 우러나는 거는 서피스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멸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엑기스가 물로 디퓨즈 아웃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야. 표면이 넓으면 단위 볼륨당 우러나는 양이 많아질 거잖아. 그럼 막 갈아버리면 단위 볼륨당 서피스 에너지가 높겠죠. 국물이 겁나 빨리 굳어나겠죠. 물론 멸치를 안 건져내도 되는 편리함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과학적인 거를 그 요리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조금 문제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다이아미터에 따라서 서피스 아톰의 개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나노미터가 되거나 1나노미터가 되면 표면의 아톰의 개수가 76% 정도가 돼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서비스 에너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틴필름 그로스에 대해서 봅시다. 틴필름 그로스가 뭐냐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비 오는 날 운전할 때 이제 틴필름 그로스 사용해요. 제가 ALD 하잖아요. 메탈 ALD 하면 겁나 힘들거든요. 컨티뉴어스한 방막 잘 알고 있고. 비 올 때 하잖아요. 그죠? 유리창 위에 물방울들이 생겨서 어느 순간 물방울들이 서로 합쳐지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그 컨티뉴어스가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방망이 생기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또 다른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물인데 얼음으로 쫙 얼죠? 초반에 얼다가 서로 만나서 컨티뉴어스하게 쫙 얼죠?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얼음이 오는 거? 근데 우리가 다루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틴필름에서의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은 가스 페이스가 솔리드 페이스로 바로 바뀌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오브 틴필름을 보면 아톰들이 들어왔다가 서로 만나다가 뭉쳐요. 뉴클리에이션이 일어나고, 뉴클리아이들이 서로 만나요. 콜라센스가 일어나고, 콜라센스가 완전히 다 일어나서 100%다 버티면 컨티뉴어스 그로스가 되는 거죠. 방막 만들 때 많이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소듐 클로라이드의 방막이 형성되는 과정을 TEM으로 쭉 찍은 건데, 두께가 늘어남에 따라서 검은 것들이 막 생기다가 검은 것들이 커지고 연결되다가 컨티뉴어스하게 바뀌죠. 대부분의 방막 공정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방막 공정이 있어요. 아일랜드 그로스, 그 다음에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로스,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로스랑 레이어 바이 레이어스가 같이 일어납니다.
아일랜드 그로스는 한마디로 컨티뉴어스가 안 일어나고 얘만 일어나고 여기는 증착이 잘 안 되고. 다시 말하자면 증착되는 물질끼리 서로 인터랙션이 강해요. 다시 말하자면 표면이 굉장히 안정해서 서피스 에너지가 낮아서 서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표면하고는 안 친해서. 얘가 친해서 누워야 되는데 안 누워. 표면이 너무 안정해서. 우리끼리라도 행복해. 근데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로스는 한 레이어 쫙 생기고 그 다음 레이어 생기고. 왜냐하면 표면이 굉장히 액티브하기 때문에 표면하고 만나면 쫙쫙 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크레페 만들 때처럼 쫙쫙 퍼지는 것처럼.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레이어 바이 레이어. 우리가 원하는 게 요거죠. 그 다음에 SK 그로스 모드라고 보통 부르는, 처음에 아일랜드 그로스로, 아니,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로스로 막 생기다가 아일랜드 그로스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표면에 어떤 에너지의 차이가 생겨서. 그러면 이제 방막이 형성되는 과정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리퀴드가 솔리드로, 가스가 리퀴드로, 가스가 솔리드로 이렇게 바뀌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거든요. 크게 나눠서 그런 틴필름 그로스의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 근데 사진을 딱 해놨죠, 요거 두 개. 이거 뭐예요? 사우나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탕에 앉는 거 좋아하세요? 안에 들어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뜨겁게? 아, 사우나 좋아하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아들이랑 사우나 갔을 때 설명을 물어볼 거 분명.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이 뭐냐면 수증기가 공중에 뿌옇게 생기죠? 그렇죠? 그게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그러니까 공기 중에 가스 상태로 많이 존재하다가 얘가 리퀴드 상태로 갑자기 빵 바뀌는 거야, 공중에서. 아무런 서브스트레이트 없이. 그럼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이 뭐냐면 여기 유리창에 물방울이 생기는 거죠. 가스 페이즈가 돌아다니다가 표면 유리창 같은데 온도가 낮은데 그런데 딱 돼서 리퀴드 페이즈로 빡 바뀌는 거예요. 그게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 그럼 우리는 무슨 뉴클리에이션을 할까요? 우리 공정은? ALD는?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이죠.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은 어디서 쓰이냐면 철강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철을 녹였다가 리퀴드였다가 솔리드로 바꾸잖아요. 그 안에서 얼음이 생기듯이 솔리드 뉴클리아가 빵 생기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의 에너지 차이. 보통은 리퀴드 페이즈로 쫙 존재하다가 솔리드 페이즈로 순간적으로 빡 바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페이즈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서피스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서피스가 생기죠. 그러면서 그 리퀴드 페이즈로 있던 놈들이 솔리드 페이즈로 순간적으로 볼륨이 빡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 서피스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거는 높아지는 거고, 두 가지의 에너지 차이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체인지 바이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볼륨으로 봤을 때는 이 볼륨이 레디어스가 R이라고 하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거기다가 단위 볼륨당 변하는 에너지를 곱하면 돼요. 델타 GV. 요게 볼륨 체인지에 의해서 줄어드는 에너지의 양이고, 이건 서피스가 생김으로 해서 서피스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생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피스가 존재하면 더 불안정하다고 그랬죠. 이 존재하는 거는 이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죠. 거기다가 감마를 곱하면 이게 서피스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토탈 에너지 체인지는 얘는 줄어들고 얘는 커지고, 두 개를 합치면 델타 G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잘 보면 R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3승에 의해서 줄어들고 얘는 2승에 의해서 증가하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3승에 의해서 떨어지고 2승에 의해서 증가하고, 초반 증가율은 얘가 빨라서 증가를 쫙 하다가 이 합이니까 어느 순간 맥시멈 값을 치고 얘가 뚝 떨어져요. 다시 말하자면 이쪽에 존재하는 거는 깁스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시스템의 에너지인데 어느 순간 에너지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맥시멈 포인트를 찍고 이걸 넘어가면 에너지가 훅 감소하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물을 놨다가 얼음 뉴클리아이가 생기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얼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시멈 포인트 요거를 크리티컬 레디어스라고 불러요. 여기보다 더 커지면 얼음이 빡 생기고 다시 작아지면 물로 돌아가고 요 배리어를 크리티컬 에너지 배리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고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미분하면 돼요. 이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분했을 때 0인 값을 찾으면 되니까.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 넘어갈게요. 이런 표면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여기 존재하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복잡한 게 세 개의 페이즈를 고민해야 돼요. 아까는 리퀴드, 물과 얼음만 고려했잖아요. 근데 여기 세 개가 있어요. substrate, 물, 그 다음 가스 페이스. 세 개가 존재해요. 인터페이스도 하나, 두 개, 세 개가 존재해요. 서피스 에너지도 하나, 두 개, 세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 아니죠? 똑같아요. 볼륨 체인지랑 서피스 에너지 체인지에서 줘야 되는데 볼륨 체인지는 요거에 이 캡의 볼륨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에너지 체인지는 하나, 둘, 세 개의 다른 텀. 이런 서피스가 생기고 이런 서피스가 생기고 이런 서피스가 생기고 세 개가 다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쭉 하면 중간에 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 쭉 다 빼버렸어요. 크리티컬 사이즈 오브 뉴클리어스가 이렇게 되고 크리티컬 에너지 배리어가 이렇게 됩니다. 앞에 것보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크리티컬 사이즈, 뉴클리어스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데 크리티컬 에너지 배리어는 이렇게 됩니다. 요건 헤테로지니어스고 요건 호모지니어스거든요. 근데 앞에 보시면 이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게 더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웨팅 팩터라고 불러요. 여기 세타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요게 각도를 세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이 굉장히 안정해요. 나 혼자라도 행복해. 그럼 물방울이 떨어지면 동그랗게 뭉치게 되죠. 세타 값이 커지고 표면이 굉장히 불안정하면 물방울이 떨어지면 쫙 퍼지겠죠. 크레페가 쫙 퍼지는 것처럼 그럼 세타 값이 작겠죠. 그러면 이 웨팅 팩터를 봤을 때 세타가 0도예요. 코사인 0이 몇이죠? 부장님? 1이죠? 그러면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되죠? 웨팅 팩터가 0이 돼요. 그러면 크리티컬 에너지 배리어 델타 G 스타도 0이 되죠? 다시 말하자면 배리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방울이 그 가스 페이즈가 오면 올수록 물방울이 돼서 뭉쳐서 이렇게 아일랜드 그로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는 족족 쫙쫙 퍼지는 거야. 그죠? 근데 그래서 저게 코사인 세타가 180도가 된다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몇이죠? 네. 코사인 180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웨팅 팩터? 1이죠? 1이면 얘랑 똑같아요. 그죠? 다시 말하자면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지만 걔의 역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공중에 동그랗게 뭉쳐서 생긴 거랑 똑같은 거죠. 당연히 생각해 봤을 때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이 더 쉽겠죠. 다시 말하자면 결혼하셨죠. 결혼하실 때 엄마 아빠가 집 사주셨나요? 안 사주셨죠. 저도 안 사줬거든요.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뉴클리에이션 하려면. 집 사주셨어요? 전세값. 누군가 대줬다고 생각을 해봐. 한 3억 정도를 대줬어. 그럼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그럼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 거야. 그럼 굉장히 에너지가 낮겠죠? 시작하기 쉽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웨터빌리티와 그로스 모드를 따져보면 이 서피스 에너지 아까 세 개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개의 서로 다른 서피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서피스가 여기서 같으면 서피스 에너지 같으면 얘가 쫙쫙 퍼져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로스가 일어나는 거고 이쪽 서피스 에너지가 높으면 아일랜드 그로스 이렇게 뭉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니포미티와 컨포멀리티. 보통 핀필름을 만들게 되면 thickness 유니포미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계산한 거를 쭉 넣었는데 그래서 두께가 뭐 이렇게 천차만별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두께의 thickness 유니포미티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러면 average thickness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아시죠? 각각 두께 다 구해서 몇 개냐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thickness 유니포미티는 어떻게 설정하냐? average thickness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average thickness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평균을 낸 거예요. 무슨 소리냐? average thickness가 10이에요. 그러면 어떤 놈은 11, 어떤 놈은 12, 15, 9, 8 이렇게 되잖아요. 그 벗어나는 정도를 평균을 낸 게 thickness uniformity예요. 다시 말하자면 thickness uniformity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thickness uniformity의 숫자가 작게 되죠. uniformity가 한 3% 안으로 들어옵니다. 라고 하면 average thickness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3%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conformality. conformality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3차원 패턴이 있을 때 aspect ratio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aspect ratio는 보통 이 높이분의 이 width로 정의를 합니다. 10대 1이다 그러면 aspect ratio를 1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00대 1이다 그럼 100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스택 커버리지 보통 컨퍼멀리티를 얘기하는데 스택 커버리지 많이 하는데 필름이 중착됐을 때 여기 세 가지의 thickness가 있거든요. 탑, 월, 바텀. 그래서 기본으로 봤을 때 이 탑 thickness 대비 이 사이드 월 thickness가 몇 프로냐? 예를 들어서 컨퍼멀하게 다 골고루 중착이 됐다라고 하면 100%가 되면 그 thickness가 같은 거고요. 그렇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80%다라고 하면 여기에 10나노 됐는데 여기는 8나노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 아시죠? 보통 ALD의 컨퍼멀리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걸로 얘기를 합니다.